네, 안녕하세요. 제 오늘 우리가 왜 빌딩을 소유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입니다. 네.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최근에 제가 그 고객분들이 오면은 대부분 다 30대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한 10분 정도 오시면은 한 6명, 7명은 30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되게 젊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준비하시면 젊은 나이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처음에 건물 매입했을 때가 29살이었어요. 29살에 처음 건물을 투자해서 30살에 한 채 더 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채 또 더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한두 채씩 더 매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막 어리다고, 그리고 이제 너무 빌딩이 나랑 상관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주식회사 빌사남 대표고요. 그리고 19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대학교는 안 나오고 19살에 제가 그 KTX 광명역 아시죠? 거기가 원래 저희 동네였거든요. 논밖에 없는 저희 동네였는데 거기를 개발하는 거를 어린 시절부터 좀 봐왔어요. 내가 논이 도로로 바뀌고 논이 갑자기 건물이 세워지고 그런 거를 어린 시절부터 봐서 친구들 수능 공부할 때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해서 좀 이른 나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빌딩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빌사남 앱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빌사남 TV도 운영 중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있으세요? 세 분? 네 분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과 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또 냈는데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되게 책이 또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VIP 분들 대상으로 투자 자문도 같이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에 한 금융사에서 그 통계 자료를 좀 낸 건데, 자산이 이제 한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보고서를 좀 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부자들은 대부분 50% 이상을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안에서 한 34%는 다 이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부유층들은 약 70% 이상이 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30, 40대 큰손들이 주택을 안 샀다. 최근에 주택 규제들이 많이 심해지면서 이런 꼬마 빌딩의 인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저희 회사에 하루에 빌딩 사겠다고 전화 문의가 최소 50통 이상 와요. 건물 사겠다고. 저는 이 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연락이 많이 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택 규제를 많이 하면서 빌딩 매입 문의가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작년에 거래 규모를 보면은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 씨가 뭐 2018년도에 73억 원에 스타벅스 들어가 있는 빌딩을 올해 3월에 팔았죠. 얼마에 팔았죠? 119억에 팔았습니다. 따로 뭐 건축 행위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매입한 그 상태로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45억의 시세 차익을 좀 남겼고, 그 다음에 김태희 씨는 132억 원에 2014년도에 매입을 해서 최근에 또 팔았죠. 203억 원에. 네. 그리고 손지창 오연수 부부는 이제 청담동에 건물을 매수한 다음에 최근에 또 매각했는데 152억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죠.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빌딩 연예인분들이 빌딩을 많이 매각해서 뭐 이제 끝물이 아니냐 이런 뭐 기사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원래 매각을 자주 했어요. 메인 매각을 자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빌딩이 매각이 좀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차익 남겨서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만큼 수요자들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연예인분들은 다 빌딩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연예인분들이 매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직업 자체가 되게 좀 불안정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빌딩 투자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빌딩 투자의 장단점을 한 3개씩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빌딩을 매입하면은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보다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대출이 잘 나옵니다. 지금 아파트 만약에 15억 초과의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근데 꼬마 빌딩은 만약에 법인으로 매입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만 괜찮으면 최소 70% 이상 대출이 나옵니다. 70% 이상 대출이 나오고 만약에 법인이 좀 괜찮은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80%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이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3, 40억짜리의 빌딩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50억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뭐 게임을 할 때 그 뭐 100원짜리 판이랑 500원짜리 판이랑은 또 규모가 또 다르잖아요. 나중에 얻는 차익도 다르고. 그래서 빌딩의 가장 큰 메리트는 레버리지가 좋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빌딩은 몇 채를 보유하든 중과가 안 돼요. 최근 주택은 되게 심해졌잖아요. 중과세율도 높아지고 취득세율도 되게 높아지고. 근데 빌딩은 이런 세금 부담이 주택보다는 좀 덜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빌딩은 장점인 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파트를 부실 수는 없잖아요. 부실 수는 없는데 만약에 건축 행위가 가능한 빌딩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거를 땅을 괜찮은 가격에 사서 뭐 신축을 통해서 그만큼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단점은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황금성이 떨어져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빌딩을 매입하시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황금성 부분을 생각하고 매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공실 리스크가 있죠. 항상 만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실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빌딩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단점은 이렇게 좀 3가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1분기 거래량 비교한 건데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더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금액대별로 납둔 건데 그 30억 미만 정도 되는 빌딩이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에.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50억 미만의 꼬마 빌딩이 전체의 한 62%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축 연도별 거래량인데 대부분 다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20년 이상 된 빌딩이 70%가 넘습니다. 저희 막 지나다니다 보면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오래된 건물들.
그런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임대 수익이 좀 낮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서 개선시킬 만한 건물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만한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건물보다는 좀 노후화된 건물들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년 미만의 건물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건물을 샀을 때 그런 되게 깔끔한 건물이 시장에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서울시를 저희가 구별로 좀 나눠 놓은 건데 어디가 거래가 제일 많죠?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와 비교해서는 15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빌딩은 또 재밌는 게 약간 사치성도 있어요. 나 어디 뭐 강남에 건물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투자를 합니다. 전국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려고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청담동에 있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많이 안 나와도 사거든요.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땅을 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 때문에도 많이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황금성,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만한 건물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거래량들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동별로 나눠놨어요. 아까 보셨던 강남구 내에서 이 동별로 다 거래가 많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강남구 내에서 개포동이나 뭐 도곡동 이쪽은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이 거래가 좀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구역별로 나누는 거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저렇게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 거래가 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인이랑 법인이랑 차이인데, 원래는 2017년도에는 개인이 많았어요. 개인이 7이고 법인이 3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법인 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법인 비율이 왜 높아졌냐면 일단 세금적으로도 개인보단 더 낮고, 그리고 대출이 잘 나옵니다. 대출이 잘 나와서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좀 시장에 많아졌고요. 그래서 올해 좀 제가 빌딩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전략은 RT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좀 낮은 건물들은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법인으로 매입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주요 지역에 아까 보셨던 이런 구별로도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요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비싸게 파는 게 나중에 보시면은 되게 비싸게 잘 팔려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싸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비싸도 들어가고 싶은데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은 시세 차익을 좀 남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이제 명도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런 최초 계약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빌딩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안 나와도 돼요. 지금 수익이 안 나와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매각할지 전략을 더 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택 건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건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상가주택 세법이 바뀝니다. 세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택 건물로만, 그러니까 주택만 만약에 매입하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상가주택은 대출이 잘 나옵니다. 내가 밑에는 세를 주고 위에는 거주하고.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 매물들이 좀 괜찮은 가격에 나오면은 이런 상가주택 매물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로드맵인데 이거를 다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어떤 부동산이든 매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나 이거 살려고 하는데 좋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나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이러면은 좋은 매물을 추천 안 합니다. 대부분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빨리 거래할 사람 위주로 일을 해요. 빨리 거래할 사람 위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부터 깎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차라리 중개 수수료를 좀 잘 주더라도 좋은 매물을 얻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분도 사람이라서 나랑 관계 좋은 사람부터 좋은 매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관계를 잘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빌딩을 매입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이 있다, 아니면 땅이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공담으로 제공하면 대출이 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검토 지역은 일단 내가 제일 잘 아는 지역이 제일 안전한데, 만약에 이 지역에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20, 30대가 많은 지역을 추천합니다. 20, 30대.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데를 좀 추천해요. 여성분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많은 곳이 상권이 좋습니다. 저희 남자분들 만나면은 어떠죠? 어디 막 일부러 놀러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네 술집 가잖아요. 동네 카페 가거나. 근데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갑니다. 그쪽까지.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은 곳은 자연스럽게 남성분들이 와요. 그죠? 그래서 상권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 좀 괜찮은 지역,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20, 30대가 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뭐 기타 등등 있고, 대출은 저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처리가 됩니다. 비용 처리. 대출이 비용 처리가 돼서 저는 대출은 만약에 감당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좀 받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받는 거. 그리고 명의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자금 스케줄 있고 기타 등등. 이거 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이게 좀. 그래서 요거는 리모델링 사례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이렇게 리모델링 했죠. 완전 다른 건물 같죠. 좌측에 있는 건물이 강남구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강남구에 있는 건물인데 리모델링 비용까지 현금이 얼마 정도 든지 아세요? 15억 들었습니다. 네, 리모델링 비용까지 15억,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15억의 빌딩을 이렇게 사서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어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그 서울시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1억이더라고요. 11억까지 되게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빌딩도 대출을 좀 잘 받으면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멀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15억 가지고 매입부터 리모델링까지 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가 작년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요. 그래서 임대를 어떻게 마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2개 층을 임대 줬었는데 일주일 만에 마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쳤어요. 대부분 다 이제 언론이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임대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까 노후화된 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어요. 저는 임대를 줘봤고 임대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대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무실도 추가적으로 얻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접을 봤어요.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라 그러고 뭐 회사 속에서 가져오라 그러고 면접을 봤어요. 건물주랑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스타일대로 건물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임대는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요. 그리고 요것도 리모델링 한 겁니다. 좌측에 있는 이런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했는데 깔끔하죠. 이거는 얼마 들었을까요, 현금? 5억이 안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까지. 이거 심지어 서울에 있는 건물이에요. 서울에 있는 건물이고 5억이 채 안 들었어요. 대출을 풀로 받았죠.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대출이 나와요. 리모델링 비용이 대출이 나와서 이거 보니까 정 남 얘기 같지 않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빌딩이 많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은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지금 5억으로도 주택을 사기도 힘들거든요. 주택을 사기도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1주택은 주택을 사야 된다라고, 저 무주택은 주택을 한 채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세금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거주의 안전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주택을 한 채 꼭 사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만약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제는 주택보다는 이런 건물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건물 쪽에. 그래서 이것도 현금이 한 5억이 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서 리모델링까지 했고, 이것도 좌측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되게 깔끔해졌죠. 마치 뭔가 신축한 건물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거 아마 지나가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강남역, 그죠? 이면에 이런 되게 노후화된 단독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상가 주택이었어요. 1층에 이제 커피숍 있고 위에 층에 이제 주택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또 재밌는 게 지금 좌측에 보면 이제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인데 이 앞 건물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만약에 지은다라고 하면은 주차장이 항상 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건물 주차장은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껴있긴 하지만 되게 가시성이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쁘게 리모델링 했던 거고, 이것도 되게 대로변 코너에 있던 건물이었는데 저렇게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 해서 은행이랑 지금 임차는 다 마쳤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다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거는 요것도 이제 강남구에 있는 건데 현금이 한 10억 안 들였습니다. 10억 안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현금 15억 정도로 샀어요. 사가지고 기존에 이제 매도인분이 그 리스백하는 조건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최근에 나가서 저희가 최근에 임대를 마쳤는데 요거 임대도 한 달 만에 마쳤거든요. 한 달 만에 마쳤는데 웨이팅이 5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최근에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스타일대로 좀 잘 해놓은 건물들은 임대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싸도 들어와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뭘까요? 명함에 서울시 강남구가 찍히는 게 꿈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회사가 강남구에 있다. 이거는 되게 그죠? 그래서 강남구의 공유 오피스들이 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지역에 빌딩을 잘만 만들어 놓으면은 사무실이 비싸도 들어와요. 그 임차인들이 재력이 되는 임차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500만 원에 전층 다 임대로 마쳤고 수익률 역산했을 때는 한 1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 연예인분이 한 건데 이제 2017년도에 50억에 12m 도로변에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1년 뒤에 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사례인데 그 싸이 씨가 투자한 거예요. 싸이 씨가 투자한 건데 만약에 저 2017년도에 매입한 것만 신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면이 죽습니다. 전면이 죽는데 뒤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주차장을 어디로 빼면 되죠? 뒤로 빼면 되죠. 뒤로. 그러면 저 12m에 있는 그런 건물 면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 스킬들을 좀 더하면은 차익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좌측에 있는 건물을 한 70억대에 매입해서 한 1년 만에 팔았거든요. 1년 반? 짓자마자 팔았어요. 짓자마자 얼마에 팔았어요? 193억에 팔았습니다. 너무 우울해지죠. 이거 계속 제가 막 얼마 벌었다. 저도 이게 계속 옆에서 보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아, 이게 내가 절대 노동력으로 벌어갈 수가 없구나 이건. 그래서 자산가들이 그래서 빌딩을 많이 사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젊은 나이긴 하지만 빌딩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거든요. 빌딩도 하고 아까 했던 뭐 주식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한데 주식은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부동산, 그러니까 빌딩은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이게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게 있어요. 이 현물, 그 자산이 주는 그 안정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투자도 하시고 요 빌딩도 하나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뭐 아기가 나오고 하면은 이 부동산이 주는 안정감이 되게 큽니다. 되게 커요. 그 요거는 강남구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강남구에 있는 건물인데 대출을 받아서 실 투자금이 약 4억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4억 원 들여서 2019년도에 매입해서 20년도에 바로 팔았어요. 24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축하자마자 매각한 사례고, 그리고 이것도 2018년도에 약 27억에 매입을 했는데 대출을 19억 받았어요. 대출을 19억 받아가지고
보증금이랑 제외해서 실투자금은 5억 2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강남구였는데. 그래서 2019년도 11월에 34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례 한 가지를 또 가져왔는데 임대 수익이 0.6% 나왔어요. 0.6% 나오고 준공된 지 약 40년 이상 됐고요. 그다음 거기다 이제 위에 층이 위반 건축물이고 매수자가 이제 명도해야 되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 나무가 있어서 건물이 잘 안 보였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이거 사시겠어요? 안 사죠? 제가 샀습니다. 제가 산 건물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수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대 수익은 제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40년 이상 된 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40년 이상 된 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건축법이 더 이렇게 심화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꽉 100%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로에 가보시면 이 공지가 없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부시면은 지금 현행법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예전에 적법하게 허가 받아놓은 거여서 그 땅 대비했을 때 활용도가 되게 높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래된 건물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옥상에 있었는데 그거는 철거했어요. 철거했고 임차인은 명도 잘했고, 그리고 전 앞에 나무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나무 별로다,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나무가 저는 진짜 좋은 액자라고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측에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고, 아마 올해 8월 달에 이제 팬케이크 가게가 오픈 예정인데, 건물 안에서 이제 바깥을 바라봤을 때 저 나무가 되게 괜찮거든요. 지금 성수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저렇게 바깥에 이제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가 되게 좋은 포토 스팟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픈하면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시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물을 그냥 예시로 넣어놓은 거긴 한데 저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바깥에서 안에가 되게 쉽게 보이게. 그리고 조명만 잘해줘도 건물이 확 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리모델링을 할 거고, 저는 저거 투자 금액이 5억이 안 들었습니다. 5억이 안 들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좌측에 있는 것도 저런 주택을 사서 지금 저렇게 짓고 있어요. 이것도 제 건물입니다. 제가 이제 신축을 하고 있고, 요것도 실투자 금액이 한 10억이 채 안 들었습니다. 10억이 채 안 들었고 저렇게 신축 중이고, 이런 주택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잔금 전에 멸시나 용도 변경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대출이 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런 주택 건물이 시장에 싸게 나왔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상가주택 건물들, 그것도 이제 내년에 제가 세법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비율이 상가 비율보다 높으면 원래 이제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이 되게 컸는데, 내년에는 그거 상관없이 다 각각 봅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매물을 내놔야 돼요. 올해 팔아야 돼요. 팔려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상가주택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오히려 내가 자금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런 상가주택을 매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방이 너무 많으면 최우선 면제금이 많이 까져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파트나 주택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건 기타 뭐 실패 사례들인데, 일단 좀
큰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수익률만 너무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빌딩은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팔았을 때 차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차익이 크잖아요. 수익률은 대부분 다 은행 이자랑 관리 비용 나가면 다 나가거든요. 근데 아까 차익들은 막 몇 억씩 나죠. 몇 억씩 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에 좀 중점을 둬라.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공투도 괜찮아요. 공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공투한 표를 제가 넣어놓은 건데, 저 이름은 제가 임의로 넣어놓은 겁니다. 같이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 노란 색깔 보면은 저 신축비랑 다 들어간 게 개인당 한 3억 8천씩 들어간 거예요. 취득세랑 신축 비용 다 합쳐서 3명이서 요 24억짜리 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혼자 하기엔 좀 버겁다라고 하면은 공동 투자도 괜찮거든요. 공동 투자도.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차익 발생했을 때 표를 좀 넣어놓은 거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 빌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 빌딩이 남 얘기는 아니다. 그죠? 남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남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준비하면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젊었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다 갖고 싶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갖고 싶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빌딩 관심을 가지고, 저희 어디 놀러 가면 한번 좀 너무 맛집만 찾지 말고 건물을 한번 좀 봐보세요. 건물, 이거 얼마짜리 건물이네, 이건 저건 얼마짜리 건물이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실거래가 오픈된 그런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홍대에 놀러 간다라고 하면은 홍대 가서 팔린 것들 한번 보세요, 최근에. 그리고 만약에 뭐 등기사항정보증명서 출력할 수 있으면 대출 금액도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 얼마 들어갔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놀러 갈 때 좀 이렇게 빌딩들도 한번 보세요. 아, 이거를 요렇게도 바꿨구나.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이게 기회가 온다니까요.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관계를 좀 친하게 가지시고, 진짜 좋은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업 하시는 분이랑, 그리고 은행 분들이랑 좀 친해지고, 지점장님들이랑,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어찌됐든 리모델링이나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이랑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3명이 팀을 이루면 내가 빌딩 투자하는데 최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랑 좀 친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매각 사례라든지,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임대 시세를 많이 파악해야 돼요. 여기 1층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2층에 얼마인지.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 나중에 건축행위 했을 때 수익률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임대 시세를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아까 팬케이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게 수익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무슨 카페를 창업할 예정이다, 그러면 내가 임대로 들어가지 말고 살 수도 있잖아요. 건물을 사서 하면 안전하잖아요. 나중에 명도당할 위험도 없고. 나중에 카페를 한다고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쫓겨날 수도 있고, 거기다 원상복구까지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모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헬스장 사업하시는 분인데 헬스장 뭐 인테리어랑 이런 거 하는데 6억 들었대요. 6억 들었는데 건물주한테 명도당한 거예요. 명도당하고 심지어 원상복구 하려면 철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내가 그 건물주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돈 벌어다가 임대료 내고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만약에 뭐 내가 뭐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보신 그 대출을 좀 잘 이용해서 이런 건물 투자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젊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는 그 자산 뭐 포트폴리오 안에 건물이 항상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만 있어도 배부릅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고 안전해요. 뭔가 안전해요. 주식창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매일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은 보면은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뭐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빌딩은 너무 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젊은 나이에 빌딩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되게 행복한 건물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제 매년 뵐 때마다 또 건물 한 채씩 늘려가면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또 자극받는데요. 또 자녀분도 잘 크고 계시죠? 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빠로서 또 이제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까 질문을 또 시간 관계상 못 받아서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네, 질문 받아볼게요. 여기 마이크 옆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건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네, 관심 없으셨어요? 혹하는 마음에 이제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뭐랄까 연끌까지 해본 입장에서 네. 그 투자금에 대한 아까 말했다시피 실투자 금액이 5억이면 네. 그 은행에다가 빚져야 할 금액이 뭐 한 30억에서 40억 된다고 봤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아까 운영이라는 말을 했을 때 장밋빛 운영 말고 네. 투자자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자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좋은 사례가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한. 뭐 대출 받았을 때 이제 운영 예,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제가 실투자 금액이 5억이지만 결국에는 은행 통해서 어떤 그런 금액들을 월별로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좋은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갚아서 그냥 끝나는 네, 부분. 이자 부담, 상환 부담. 네,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5억 가지고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으로 샀을 때랑 법인 샀을 때랑 좀 다르긴 하는데 만약에 20억짜리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출 이자가 낮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금리 나가는 거 보면은 2%대가 나갑니다. 2%대가 나가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만 갚으면 돼요. 그리고 만기에 갚는 걸로 하면은 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아요. 제가 지금 그 두 번째 건물 살 때 그때 대출을 한 18억 정도 받았거든요. 18억 정도 받았는데 이자가 한 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비용 처리가 돼서 저는 세금적인 부분이랑 했을 때는 더 이득이에요. 더 이득이어서 일단은 그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일단은 안정적으로 돈이 나와야겠죠. 돈이 나와야 돼. 만약에 나오는 거 없이 투자하는 건 되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출 받는 거.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 감안해서 그 자금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입하는 금액만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취득세도 들거든요. 취득세도 4.6% 들고, 그리고 뭐 중개 수수료랑 뭐 법무사 등기 비용 같은 것도 들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이 자금 계획표를 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환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네. 상환 부담. 상환 부담이요. 네. 상환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풀로 대출 받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 다른 고정 수입이 있어야지 좀 그거 감안해서 대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질문인데 빠르게 또 한번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사실 아까 그 좋은 요지에 임대는 수요자들이 많다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종로 지나가다 보면 거의 대로변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가 붙어 있고, 노년에서 신노년 가는 경우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가 붙어 있어서 요즘에는 되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논현동은 그냥 주인분이 임대를 안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 계약하면은 10년 동안 갱신 요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약하면 10년 동안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임대료도 되게 높게 책정하고, 그냥 임대 안 들어오면 그냥 공실인 상태에서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둬서 그 논현동 뭐 신논현이랑 논현역 있는 사이에 있는 빌딩들은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대로변 빌딩은 좀 경우가 약간 다르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빌딩을 사면은 팔 매각을 이제 또 검토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매각을 할 때 이게 약간 사고 팔지 않는 사람 반대쪽 있어 보면 3년 안에 40억을 더 주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무슨 생각으로 3년 전에 40억이 더 쌌던 건데 네.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이게 그 계산이 있어야 저도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아까 하정우 씨 그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랑 지금이랑 그 또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이게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 사람들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거든요. 나 서울시에 뭐 수익률 한 3% 나오면 살 거야. 근데 그 기준들이 되게 내려간 거예요, 이 몇 년 사이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게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익이 좀 높아도, 그리고 이제 그런 우량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프리미엄 같은 게 또 붙어요. 그래서 되게 차익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례들보다는. 네, 거시경제적 요인이랑 또 안에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시장에 돈이 지금 엄청 많이 풀려 있어요. 엄청 많이 풀려 있고, 최근에는 작년에는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저희 보면은 거래한 것 중에 6명은 다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코인 부자분들이 많이 와요. 20대 20대 분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그 최근에 건물 사신 분은 28살인가 그러는데 80억짜리 건물 샀어요. 코인으로 돈 벌어서.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아까쯤에 오늘 또 말씀 주신 게 빌딩이라는 게 굉장히 먼 거리의 일 같지만 정말 가까이 하게 하셨거든요. 이제 빌딩을 많이 보고 또 이제 친숙해지라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핵심 꿀팁일 것 같은데 좋은 빌딩을 알아보는 법, 네. 뭐 보는 눈 이런 거 마지막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좋은 빌딩을 알아보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중에서 20, 30대가 많고 그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그리고 저는 건물에 포토스팟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포토스팟을 만들면 그거 찍으러 또 사진 찍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도로를 잘 접한 빌딩들이 가치가 좀 좋거든요. 네. 그리고 좀 요즘 스타일대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임차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80년대생, 젊게는 90년대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건물을 만들면 임대도 잘 되고 매각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주목하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지역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무튼 뭐 강남구는 아까 거래가 많이 됐고 한남동 괜찮아요. 한남동 여성분들 많이 오죠. 한남동이나 뭐 성수동 그리고 뭐 마포의 뭐 홍대나 연남동 뭐 망원동 뭐 연희동까지도 많이 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꿀팁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즘 빌딩 시세 어플 많으니까 하나 다운받아서 말씀하신 지역 중에 한 군데에 한번 꼭 방문해서 보시면 또 새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눈과 또 새로운 걸음 만들어주신 김윤수 대표님 감사합니다.